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지요? 오늘은 인간과 공동체 제2장 홈 스위트 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교재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애는 온 아파트가 울리도록 문을 쾅 닫고 집을 박차고 나갔다. 또 어디 가는 거냐? 엄마의 화난 목소리가 뒤에서 들린다. 엄마의 말다툼 벌리고 바다까지 가는 일들이 항상 있었다. 순애는 자기 기분을 알아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친한 친구 화자의 집에 갔다. 그것은 다른 행성을 방문하는 일 같았다. 이 집에는 그의 집에 없는 특별한 무엇이 있었다. 이 집 식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지 웃고 즐겼다. 할머니도 재미있는 분이었다. 식사 시간의 분위기도 그의 집과는 너무나 달랐다. 누구에게도 환대하고 허물없이 대하기에 순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집은 안전한 휴식처와 같았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읽으시고 순애의 집과 친구의 집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순애의 집과 또 친구의 집의 차이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애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마도 부부 갈등이 심한, 그래서 부부 싸움을 자주 한 그런 집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그렇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함이 있고 그야말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먼저 건강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의 신호등. 신호등은 우리가 운전할 때 참 경험을 하죠. 그 신호등을 우리가 잘 따를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도 신호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신호등이 어떤 신호등이냐면 견고한 사랑의 신호등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녀 양육을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권을 두라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우선권을 주라는 얘기는 어른들의 독단적으로 어른들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아이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하라? 네, 희생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다 희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란 어떤 역할이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필요로 한 것을 채우지 합니다. 아이의 욕구가 무엇인지, 아이가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아이가 필요하고 열망한 것을 공급해 주고 채워줄 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필요한 때와 장소에 어떻게 하라? 그렇습니다. 곁에 있어 달라. 정말 아이들이 부모를 필요할 때가 있고 아이들이 정말 갈급히 여길 그런 장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 곁에 있어 주게 되면 아이들은 큰 힘이 되고 자존감이 높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서로 안아주고 키스하면서 무엇을 표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라. 우리나라는 이 사랑에 대해서 참 인색합니다. 표현할 줄 모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서로 부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부부들이 참 많지 않고, 또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부모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잘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 내용을 살펴보면, 헌신된 부모의 사랑이 약하고 부족할 때에 친구들에게 이를 보충하려고 무엇에 빠지기 쉽다? 그렇습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5가지의 부모의 사랑의 표현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런 5가지의 사랑의 표현이 약하거나 또 부족한 결핍이 됐을 때는 그 결핍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친구들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래들에게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과잉 이상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느 시기에 나오게 되냐면 사춘기 때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전에는 잘 내면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표출이 되지 않다가 사춘기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와 이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자녀들 가운데 대화하는 시간이 충분하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자기의 희망과 문제, 감정, 두려움, 어떤 문제에 대한 관점 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어떤 가정이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대화하는가는 참 중요한 그 내용인데,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 아이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부모와 나눈 경험이 풍부할수록 대화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듣고 순종한 것만 강요하거나 꾸지람 속에 듣고 엄격한 가정 환경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뭘 하지 못하게 되냐면 자기 표현을 억제합니다. 자기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침묵하게 되고, 그래서 장래에 원만하지 못한 무슨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많은 시간을 함께 있게 되면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서로 더 많이 뭐 할 수 있다?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부모 아래 자란 자녀들은 건강한 뭐가 형성이 되느냐?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또 아이들은 자존감이 향상되게 됩니다. 자녀는 이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더라? 자랑스럽게 여기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 관계가 중요하죠. 자녀를 믿고 또 스스로 판단하게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냐면 이 자유를 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되더라. 또 우리가 자녀의 방도 아이들의 그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방에 들어갈 때에도 반드시 노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울타리를 설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과 무엇을 그렇습니다. 규칙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존경할 만한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뭐 각자 말씀들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델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또 영향을 주는 가장 가장 큰 모델이 누구냐? 그건 위인이 아니라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뭐냐? 거울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부모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부모의 인격과 조언과 또 견해와 가치관, 또 삶의 방식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장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결국은 이것을 보고 배움으로써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더라.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하느냐.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요즘은 참 바쁜 시대입니다. 바쁠 때 가까이 있는 식구를 또 무시하기가 쉽죠. 또 관심에서 멀어지기가 쉽고 또 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쁠수록 어떻게 하느냐.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족을 위한 우선적인 시간 안배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어서의 그 환경은 뭐냐면 함께 쇼핑하는 시간을 만들고 또 함께 그 외출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의 어떤 그 생일을 챙긴다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추억을 쌓는 일을 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런 사랑으로 키우면서 가족을 위한 시간을 이렇게 안배하면서 함께 할 때 우리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뭐가 점점 커져 나간다? 애정이, 사랑이 커져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닭살 부부, 그 닭살 부부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하는데, 건강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부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부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 외의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여러 위기를 지혜롭게, 그죠? 지혜롭게 극복하며 그러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부부가 한평생 살면서 항상 연애 감정으로 살 수 없죠.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지혜롭게 극복해 가며 사는 삶이 바로 닭살 부부이다. 그래서 이 비결은 어디 있을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부부에게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태도입니다. 태도. 결혼과 더불어서 남녀 사이의 애절과 공손함이 시들고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불화의 주된 원인이 이제 뭐 이런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가정불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제 배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서로의 감정을 해치는 언행을 삼가야 된다. 그렇죠? 그 참 부부간의 말 조심. 그리고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민감하게 되죠.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것에 큰 기대가 요구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서로가 원하는 곳에서 데려다 놓는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부 사이에 있어서 참 그 언행, 말의 중요성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는 윤활유를 붓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은 이제 정직해야 된다. 부부간에는 뭐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숨기고 감추는 부부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조금 더 서로가 감춤이 없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는가. 정직한 부부관계가 행복한 부부관계이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부부간에는 깊이 있는 대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부간의 이제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잘 이제 경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를 우리가 이제 좀 삼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태도, 행동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본적인 요소를 보면 말하는 법과 이제 듣는 법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부간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 말하는 법도 또 듣는 법도 서투른 것을 볼 수 있죠. 20년 뭐 3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의사소통 훈련이 돼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또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상대의 눈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침착하게 또 말하면서 상대의 분노,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요약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고 또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나눌 줄 아는 것,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즉 들어주는 경청이고, 그 다음에 상대가 말할 때 이제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는 이런 어떤 훈련이 된다라면 부부간의 대화는 진솔한 대화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 대면 시간을 통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